메시지와 작가의 의도입니다. 에세이 지대로 쓰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일 처음 맨 첫 번째로 잡은 강의 목차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막 에세이를 쓰려고 계획하신 작가님들께서 좀 약한 부분? 공통적으로 약한 부분이 바로 메시지와 작가의 의도를 타고 글을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작가님들 오늘도 즐거울 준비 되셨죠? 그렇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두 개의 메시지는 바로 이건데요. 첫 번째는 메시지. 작가의 글에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의도가 담긴 구성인데요. 자,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메시지입니다. 작가님들 메시지를 글에 담아라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메시지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란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작가의 나가 여기서 작가가 되겠죠. 나의 깨달음 따위를 말합니다. 일종의 글에 드러난 작가의 주장이나 의견을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직까지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점차 진행하면서 완전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가님들이 그동안 글에 메시지가 부재했다는 사실. 제가 초보 작가님들의 글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잖아요. 글을 보다 보면 작가님들의 글에 메시지가 없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작가님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이실까요? 이 글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남는 게 없는 글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작가님들도 아마 그런 글 읽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초보 작가님께서 쓰신 글을 보다 보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라고 되묻게 되는 그런 글이 바로 메시지가 부재한 글인데, 반대로 초보 작가님 글에는 메시지는 없고 소재만 가득해요. 그럼 소재는 무엇이냐? 메시지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게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경험만 나열된 것. 그게 바로 소재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었어. 그럼 김치찌개 먹었던 그 소재를 가지고만 글을 쓴 것. 그쵸? 그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 글에는 보면 공통적으로 메시지는 빠지고 소재만 가득합니다. 오늘 김치찌개를 먹었어. 오늘 친구를 만났어. 오늘 누구와 데이트를 했어. 무슨 영화를 봤어. 이런 식으로 작가님들에게 있었던 소재만 가지고 글을 쓰신다. 메시지가 없다. 메시지가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면 박완서 작가님께서 쓰신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그 중에 나와 있는 하나의 에세이. 여기 보시면 작가님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본인이 전철을 타셨는데 전철에 이렇게 좀 듬직하신, 좀 커다랗게 듬직하신 남성분이 앉아 있었는데 작가님이 그 남성분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셨던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성분이 젠틀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남자였다. 내가 겉모습만 보고서 그 남자를 오해했었다. 라는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였는데, 작가님 글을 보면 메시지가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다는 착해 보이는 날도 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고 그런 날은 살맛이 난다. 작가님 글에는 메시지가 항상 담겨 있어요. 이날도 작가님이 전철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 어떤 소재를 가지고서 글을 쓰셨지만 그 소재를 통해서 작가님은 독자에게 내가 겉모습으로만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메시지 하나, 그리고 또 그런 날은 아이고 사람들이 다 나보단 착해 메시지 둘, 이런 식으로 작가는 글의 메시지를 타고나야 돼요. 그럴 때 독자에게 정말 따뜻하다, 뭔가 배웠다, 작가님한테 뭔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세상에 대해서 다시 보게 만든다 하는 것들을 길어다 줄 수 있다.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작가님들이 메시지에 대한 감을 조금 더 벼르시기 위해서 메시지가 빠진 소재만 담긴 글을 썼다면 이런 식이 됐었을 거예요. 반대로 지하철에 탔다. 두 자리가 남아 한 자리에 앉으려니 웬 뚱뚱한 남자가 내 옆자리를 비집고 왔다. 그의 몸집에 압사되어 절반쯤 웅크려 핸드폰을 할 수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옆 사람 피해주지 않게 최소한 다리라도 오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그의 쩍 벌린 다리가 내 오른쪽 허벅지를 강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겁나 피곤하고 불쾌한 하루였다. 어떠세요? 소재는 같아요. 지하철에 탔고 그 듬직한 남성이 옆자리에 앉았고, 근데 박완서 작가님은 그 남성의 어떤 모습에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그걸 메시지화해서 독자에게 전달한 반면 어떤 메시지였죠? 이런 날은 참 세상 살만한 것 같아.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지 라는 메시지. 근데 반대로 이 글, 메시지가 빠지고 소재만 가득한 글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겁나 피곤하고 불쾌한 하루였어.
이게 독자에게 메시지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빠진 글, 소재만 가득한 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장면을 보고도 박완서 작가님과 조금 전에 글을 쓴 A랑은 보고 쓴 글이 완전 다릅니다. 작가는 항상 모든 경험에서 메시지를 길어오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박완서 작가님은 항상 본인이 글 쓰는 작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재미있는 사건, 소재들을 메시지화해서 글을 쓰시는 반면에 A씨는 같은 장면, 같은 전철에서의 어떤 그 듬직한 남성을 보고도 에이 정말 불쾌해, 짜증났어 하는 것밖에는 쓸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이 쓰는 작가로서 가져야 될 하나의 마음 태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작가님들은 항상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여기서 무엇이란 소재가 아니고 메시지여야겠죠. 글을 쓰실 때 먼저는 소재가 떠오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영화 봤던 일, 친구와 만났던 일, 데이트했던 일, 맛있는 밥을 먹었던 일, 그런 소재가 떠오르셨을지라도 그 소재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 메시지, 즉 그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품으셔라.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란 어렵지 않습니다, 작가님. 이거예요, 딱. 오늘 쓰려는 이 글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하고픈 단 한마디가 뭘까 하는 것. 예를 들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하는 게 박완서 작가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아까 그 지하철 쩍벌남에 대한 오해를 소재로. 또 다른 예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예시. 건강이 제일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소재들에서 작가님들이 깨달은 바, 그리고 이걸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로 해서 작가님들이 앞으로는 글을 쓰셔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소재는 메시지 다음입니다. 어디까지나 글에는 메시지가 앞서 있어야 된다. 안수찬 기자님 포함한 13분이 쓰신 나는 어떻게 쓰는가라는 책에 보면 안수찬 기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썼던 글을 예시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의도했던 것은 뭐뭐뭐를 보자는 메시지였다라고 하시면서 본인도 항상 글을 쓰실 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서 글을 쓴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같이 알았으면 하는 바 중에 하나였죠.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은 바로 의도가 담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처음에 정했어요. 그동안은 내가 소재만 가지고서 그냥 글을 끼적였는데 이제는 아니다. 소재에서 찾아낸 나만의 메시지, 나만의 통찰을 가지고 글을 전달할 건데 그러면 이 글들이 내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작가는 잘 구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뭐냐면요. 글의 배치를 미리 구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까 박완서 작가님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셨을 거예요. 내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아까 메시지가 뭐였죠? 외모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다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글을 구성하면 좋을까? 작가는 쓰기 전에 이 작업 먼저 합니다. 작가님들은 그동안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쓰셨을지 몰라도 진짜 글 잘 쓰시는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메시지를 상정하고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글의 배치, 즉 구성하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첫 번째 문장부터 쓰기 시작한다. 그래서 또 같은 책에 보면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그 기사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그 순간을 기사에 전략적으로 배치했어. 즉 본인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구성을 한 다음에 글을 썼어 라는 것. 여기까지만 해서는 작가님들께서 아마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표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작가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바깥에 노란 색깔 틀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소재에서 이런 메시지를 끌어왔거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어. 까지 정해졌으면 그 다음 구성을 하는 거죠. 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대충 서본결,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만 구성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서본결이 뭐고 기승전결이 뭐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내가 글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것인가 아니면 기승전결 네 덩어리로 나눌 것인가 여기까지만 정하고서 작가님이 구성하셔도 충분하다 하는 것.
저는 서본결로 나눠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만 구성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선은 시작이죠. 내가 아까 전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글의 3분의 1가량을 시작을 이런 식으로 열어야지 하고 미리 한번 스케치하는 것. 그게 끝이에요, 작가님.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본, 진짜 하고 싶은 말. 여기서 다 나오죠. 그쵸? 본인의 메시지가 아마 중간 부분에 본으로서 다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략 3분의 1 분량을 차지하는 이 글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스케치하는 것. 마지막 결,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아마 보통은 여운을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야지 하는 3분의 1 분량의 또 이런 식으로 작가님들이 미리 스케치만 하는데 그 스케치의 근거는 뭐다? 바로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 스케치의 틀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서와 본과 결로 내가 크게 세 틀로 나눠서 써보겠다 하는 정도. 작가님들이 여기까지 구성이 되셨으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의도예요. 아까 의도라는 말은 계속 많이 했었죠. 메시지도 작가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성도 작가의 의도인데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문장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에도 작가의 의도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 혹시 여기까지 들어보셨나요?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은 굉장히 러프하게 내가 떠오르는 대로 막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백지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작가는 한 문장 한 문장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서 전부 다 녹여줘야 돼요. 그때 어떤 글이 되냐면요. 이 문장 하나만 빠져도 와르르 무너지는 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에 전부 다 내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사라지면 단 하나가 사라지는 거라도 마치 글 한 편의 완결성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진다. 그리고 그런 글이 굉장히 좋은 글. 문장 하나 빠져도 이거 글 돼, 말 돼 하는 글은 사실은 공교하게 작성된 글은 아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작가의 의도를 타고 문장 하나하나를 쓴다는 거는 바로 이런 글. 보시면 여기 보면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 하나의 문단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시죠. 카지노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났다. 그들은 아파트 사려고 왔고 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고작 금목걸이 하나 가지고 싶어 그곳에 들어섰다. 금목걸이, 아파트, 부양 모두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들 아파트만 사고 부양만 하면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그 사이 나는 금목걸이를 샀고 그는 아파트를 가졌고 아이는 성인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도 카지노에 가면 그들을 볼 수 있다. 문단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거였고 그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들을 공교하게 다 써놨습니다. 허투루 쓰인 문장이 없어요. 근데 아마 이 문장만 보셨으면 작가님들이 감을 못 잡으실 거고 나도 이 정도 쓸 수 있지 하셨을 건데 보통은 의도를 가지지 않은 이런 문장을 쓰셨을 겁니다. 카지노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났다. 김 씨는 외국 모 대학교 교수였다. 그는 룰렛을 잘했다. 어떤 날은 100원을 넣고 이 일 100배에 해당하는 만원을 따게 됐다. 반면 이 씨는 게임하는 족족 돈을 잃었다. 하루는 이 씨가 이런 말을 했다. 난 운이 없나 봐.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작가의 의도가 없이 그 카지노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자기 떠오르는 대로 어떤 끼적인 것, 공허한 백지 채우기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님들은 그동안은 어떤 면에서 백지 채우는 거에 굉장히 연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에세이를 쓰겠다고 다짐한 작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한 문단을 쓰더라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먼저 충분하게 상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을 쓰는 거다. 떠오르는 어떤 것, 떠오르는 장면을 의미 없이 무조건 채워넣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장으로만 쓰는 것. 이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작가님들 글에 보면은 이 내용이 여기 왜 들어갔지? 이거 투머치 아니야? 하는 문장이 없어지게 돼요. 같은 카지노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내가 이 글을 쓴 의도는 분명하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걸 독자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장만 쓰게 된다. 반대로 내가 채우는 거에 급급했다면 상관없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을 그냥 다 쓸 거야. 이러면 독자도 받아들이는 게 중구난방이 되고 물론 작가 자신도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다 쓰고 나서도
아, 내가 백지를 채우긴 채웠는데 과연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걸까? 본인조차 어떤 자괴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문장 하나하나를 쓰더라도 한 문단에 그 문단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춰서 모든 문장을 길어올 수 있어야겠다. 그러려면 또 마찬가지로 작가님들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문단에 담고자 했던 의도가 뭘까? 여기에 맞춰서 문장을 넣고 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인데요, 작가님들. 앞으로는 글에 메시지를 넣고 작가님들의 의도가 담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쓰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하는 거였죠, 아까처럼.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가? 소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메시지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각 문단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아까의 구성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크게 세 틀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네 틀로 잡을 것인지 그 틀에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인지 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글을 쓰시기에 앞서 미리 스케치하는 것. 그 다음에는 마지막 뭐였죠? 의도에 맞춰서 하나의 문장을 넣고 빼고 수정하고 하는 것. 작가님들의 의도를 극대화하는 문장만 쓰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백지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면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메시지를 관통하는 그런 문장만 쓰겠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문장만 쓰겠어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고민하신 다음에 글을 쓰셔야겠다. 안수찬 기자님이 나는 어떻게 쓰는가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의도가 없는 기자는 무능한 기자다 라는 말을 했는데 조금 따끔한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도가 없는 작가는 무능한 작가다. 좀 따끔한 말이긴 한데요, 작가님들. 작가님들의 글이 정말 좋아지려면 항상 의도를 가지고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은 메시지와 의도가 담긴 구성, 그리고 의도가 담긴 문장이었다. 이번 주도 미션이 있습니다, 작가님. 최근에 읽고 싶던 책 한 권을 집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눈길 가는 세 개의 목차를 고르시는데 이번 미션의 훈련 목적은 뭐다? 메시지를 작가님들이 찾는 건. 작가님들이 메시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어떻게 녹여야 되는지를 모르실 때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책 한 권에서 목차 한 3개 정도 짜보시고요. 그 목차에서 이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뭐였을까를 거기 드러난 문장으로서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나만의 언어로 한 줄 요약해 보시는 것. 그거를 하시다 보면 아, 모든 글에는 목차에는 작가의 메시지가 있었네를 발견하실 거고 아, 나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이 글을 썼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추천하는 미션은 이것. 꼭 해보세요, 작가님. 이때 작가님들이 아, 메시지가 이런 거였구나. 나는 글에 어떻게 메시지를 녹여야겠구나 하는 감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 좋습니다. 이번 주 미션도 화이팅입니다.